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로드 과학부 팀장 박농쿨입니다. 우선 물리화학 중에 물리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리대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22년도 시험까지는 물리 올림피아드였고 물리대회로 바뀌면서 연 2회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사실은 이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시험을 보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접근성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는 중급이에요. 중급인 이유는 중급의 시험 범위가 중학교 과학 그리고 통합과학까지거든요. 사실 어머님들께서도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셨겠지만 저희 수능이 바뀌었죠. 수능이 바뀌면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문과도 이과도 그냥 통합과학은 다 봐야 돼요. 그 말은 물리를 안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통합과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통합과학 시험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중급 과정입니다. 사실 안 하고 가도 돼요. 안 하고 가도 되는데 미리 한 번 더 해보면, 특히 물리는 다른 과목들은 나이가 차면 그거에 맞게 새로운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물리는 중학교에 배웠던 걸 고등학교에 또 하고요. 고등학교에 배웠던 걸 대학교에 또 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중학교 때는 아 그렇구나 이게 약속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던 걸 고등학교 때는 이해하고 고등학교 때 받아들였던 걸 대학교 때 일반 물리에서 이해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중급, 고급에 대해서 시험 결과인데 얘는 뭐 온라인에도 다 나와 있고요. 브로셔에도 넣어놨는데 아이들은 사실 성취도가 좀 필요해요. 성취도라는 걸 느끼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 정도 등급이 나왔구나. 그 중에서 아래쪽에 골드, 실버, 브론즈라는 표현은 아이 전체적으로 보면 50%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골드, 실버, 브론즈 받았다.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받아야지 라고 공부를 하게 돼요. 이런 단기간의 목표가 있어야 아이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외우려고 하고 공부를 하게 되죠. 사실 이 위에 수상은 10% 정도 주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가 자격이 없어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도 볼 수 있고 마음먹으면 저도 대상을 받을 수 있고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영재학교에 합격한 친구들도 한 명 더 떨어뜨려야지 하고 자기가 시험을 봐요.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수상은 그때그때 시험에서 어떤 사람이 응시했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다만 등급 정도는 아이들이 공부한 만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급 과정이 사실 22학년도까지 올림피아드였을 때는 계산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대비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물어보시면 영대비의 물을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영재 입시는 21년도 시험부터 바뀌었거든요. 21년 시험부터 바뀌어서 이미 계산 과정이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물리대회는 23년도부터 바뀌었죠. 그러면 그 2년 동안 어머님들께서 영재 입시가 이런데 물리대회가 필요하냐, 물올이 필요하냐 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셨고 그때는 필요 없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요해졌어요. 개념을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평균적으로 70% 정도가 개념 확인 문항이에요. 개념 확인이라는 건 아이들이 이걸 이해했는지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라서 아이들의 성취도에 맞게 그런 결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과정은 비슷한데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가 이제 개념 확인 문항. 그래서 그럼 개념이 뭐냐? 실제로 개념은 물리대회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좀 치사하죠.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다. 실제로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등에서는 그냥 빛의 삼원색을 외워라. 고등에서는 사람의 원추세포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니까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빛의 삼원색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식으로 고등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중등에서는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아직 중학생이니까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내신에서는 당연하게 출제를 하지만 물리대회에서도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대회에서 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내신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개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좀 치사한데 1시간이 아니라 1초거든요. 내신 수준의 느낌이 좀 많아요.
얘가 전도가 아니고 열인데 열이 아니라 이제 온도예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개념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꼼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외웠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리대회로 바뀌면서 개념 문항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매주 주간 테스트를 보는데 개념 확인 문제가 20개, 이제 40점 정도에 배당을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 연습을 하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사실 6개월마다 있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텀이 길잖아요. 내신도 3개월마다 있는데 그 내신조차도 아이들은 닥쳐야 공부를 하죠. 그래서 매주 주간 테스트를 볼 거고 매주 개념 확인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물론 반별로 시험을 보는 스타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개념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친구들이 성취도가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공부 실력, 아까 홍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중요해요. 수학을 잘하면 물리로도 이어지죠. 다만 물리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과학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수학에서 막혔던 부분이 뚫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수학만 배우면 수학을 하러 가면 수학만 하고 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리를 하러 가서 수학이 깨우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학생들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은 어머님들께서는 조금 이르신 편이니까, 늦지 않으신 편이니까 물리까지 같이 준비를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물리대회 대비반에서 어떤 수업을 하는지, 어떤 교재로 수업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아까도 브릿지가 있죠. 브릿지는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을 이어주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이제 중등이 30% 정도 들어가고요. 고등이 7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들은 중등 과정 학습 시 생길 수 있는 5개념, 말 그대로 그냥 외웠던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라고 있어요. 프라이머는 고등 내용만 있습니다. 중등이 10% 정도 있고 고등이 90% 정도 있는데, 브릿지는 수학적 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통합과학이 공통과학으로 바뀌면서 통합과학에서 단원이 추가됐어요. 단위와 개념이라는 단원이 추가됐는데 그 단원에 대한 내용을 브릿지에서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 이론적인 내용 중에 사실 중등에서는 안 배웠던 것들, 즉 고등에서 외우고 대학교 가서 이해하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원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해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 수업이 이제 프라이머라고 해서 고등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 그냥 문제로 객관식으로 주어지면 아이들은 5분의 1 확률로 찍어요. 그냥 조금 풀다가 나 왠지 3번 아니면 2번 같은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답을 확인했을 때 2번이면 그치, 역시 나야,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라고 하죠. 해서 이런 식으로 확률적인 싸움이 아니라 교재에서 같은 내용인데 아이들이 이제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결과적인 답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에센셜부터는 정확하게 고등이에요. 고등이라고 하면 현재 통합과학 그리고 물원 물투. 다만 조금 더 사실 에센셜과 스탠다드 중에는 스탠다드가 이제 물원 물투까지 전 범위를 포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90% 이상의 물원 물투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스탠다드를 바로 들어가면 그냥 외우기만 해야 돼요.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고 그래서 그 전에 에센셜로 스탠다드의 내용 중에 한 70% 정도의 내용을 미리 익히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센셜을 건너뛰고 스탠다드로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추천하지 않는 것이 있긴 해요. 어머님들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면 저희는 뭐 시험을 보고 통과를 했으면 오케이를 하죠. 다만 에센셜을 채우고 스탠다드로 넘어갔을 때 아이들이 동시간 대비 원하는 결과물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고등 내용에 대해서 테마별로 이제 수업을 준비해요. 아이들은 이제 7월, 8월 겨울방학 그리고 1월, 2월 겨울방학에 열심히 공부를 해요. 시험이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저희도 아이들에 맞춰서 결과물이 나와야 하니까 어려워하는 24개의 테마를 모아서 추려서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당장 필요한 테마들을 이렇게 수업을 해줍니다. 다만 이러려면 테마로 이어지려면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테마 수업은 기존에 진행하던 반, 에센셜이든 스탠다드든 진행하던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는 이런 테마가 필요해요. 이 아이는 이런 테마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탠다드에 넘어서 어드밴스드가 있는데 사실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일반 물리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 물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급 스탠다드까지 충분히 했고 성취도도 좋고 아이가 물리적인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어드밴스드로 넘어가고, 그게 아니면 저희는 개인적으로 스탠다드를 한 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스탠다드라는 게 정말 물 1, 2까지 저희가 만나는 학생들은 진짜 많아요. 중2거든요. 중2가 물투까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한 바퀴 했다고 1회독, 2회독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중에서 조금 더 욕심 있고 관심 있고 찾아보고 혼자서 일반 물리까지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드밴스드를 추천하고요.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스탠다드를 2회독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영재반으로 넘어와서 그 결과물이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에센셜,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리고 어드밴스드가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테마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 개강 정규반 일정이에요. 저희가 브릿지, 프라이머, 그리고 에센셜이 오픈을 하는데 브릿지는 총 16회 수업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브릿지를 배우고 나면 중급 에센셜로 넘어가고 8월 달에 시험을 봐서 저희가 원하는 등급은 50% 이내 해서 브론즈와 실버를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 친구들은 사실 이제 브릿지를 들은 친구들 중에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기에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제 추천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프라이머를 듣고 에센셜로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골드까지도 나오더라고요. 테마까지 하면 골드까지 나와서 이미 브릿지를 이전에 들었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프라이머, 에센셜, 테마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에센셜로 1월부터 에센셜로 시작하는 반은 에센셜을 6개월을 잡았어요. 이 반은 예비 중2를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비 중2라고 하면 이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신은 평균적으로 3주 정도의 3회 정도의 휴강을 저희가 잡아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6개월로 잡았고, 물론 초등학생도 들어올 수 있지만 사용하는 표현들이 조금 더 아이들이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급 에센셜 반, 1월 개강하는 중급 에센셜 반은 이제 예비 중2 대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테마를 듣고 나면 브론즈 혹은 실버 나오는데 똑같은 에센셜과 테마를 배웠는데 왜 여긴 실버냐라고 하면 아이들은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니까, 물론 골드가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골드가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은 여기서 골드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실버만 받아도 실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실버까지라고 이렇게 오피셜하게 얘기는 했지만 아이들의 성취도에 따라 본인이 얼마나 욕심을 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중등부터 생각을 하면 중등 심화, 그리고 중급 에센셜, 그 다음에 스탠다드가 있어요. 스탠다드는 훨씬 광범위합니다. 범위는 아까 70%가 에센셜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이 에센셜에서 그냥 받아들였던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는 훨씬 넓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일반 물리가 있어요. 일반 물리는 사실 선택이긴 하죠. 특히 영지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반 물리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고등학교에는 그냥 외웠던 거를 일반 물리 내용을 배우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물리는 선택이긴 하지만 영재 입시에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 영재 입시는 어느 정도냐? 딱 이 정도입니다. 에센셜만 듣고 영재 입시에 들어간 친구들도 많고요. 스탠다드를 듣고 영재 입시에 준비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에센셜만 들어도 충분하긴 해요. 다만 스탠다드를 듣고 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고 나면 통합과학과 물 원투, 사실 통합과학은 이 안에 포함이 다 되고요. 물 원투가 이제 스탠다드에 포함이 안 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 대학에서 일반 물리에서 내려와서 고등학교에서 그냥 이렇구나 외우세요 라고 하는 것들, 상대성 이론을 포함한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일반 물리에 가까운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탠다드까지 하면 대부분의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 대비반은 이제 저희가 두 가지가 열리고요. 고급 에센셜, 고급 어드밴스드가 있는데 사실
고급이라고 하면 일반 물리라고 하면 아이들이 미적분을 다 완료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적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기호 이해할 수 있고 정도의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센셜 반은 미적분을 최소화하면서 일반 물리에 대한 내용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그냥 말 그대로 미적분 다 하고 서울과고 내신 기본 과정보다도 조금 더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는 거고 이 과정까지는 이제 말 그대로 영재학교를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급 에센셜, 고급 어드밴스드 영재반으로 이어지고요. 개강반 시간표인데 지금 넣어놨거든요. 브로셔에 넣어놔서 브릿지, 프라이머, 에센셜 이렇게 중급 대비반 3개 열리고요. 고급 대비반도 에센셜과 어드밴스드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수상을 조금 더 노리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WA, WB, WC는 이제 프라이머 내용을 저희가 진도를 나갈 거예요. 1월에 스타트하는 에센셜반 학생들 기준으로 프라이머를 안 들은 친구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WC는 프라이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고 이론적인 고등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해줄 거고요. WA와 WB는 레벨링에 따라서 문제풀이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주 2회 월금 혹은 화목에 1시부터 5시까지 들어올 거고 개강일은 이렇게 1월 4일 혹은 1월 5일에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1월 6일, 1월 7일이거든요. 제가 아마 브로셔에는 제대로 넣어놨을 겁니다. 브로셔에는 1월 6일, 1월 7일로 넣어놓은 걸로 기억하니까 그걸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중급 대비반, 고급 대비반의 특징은 하루에 역학전자기 파동의 수업을 모두 진행해요. 그래서 각 반별로 2명 이상의 선생님이 들어가실 겁니다. 중급 과정은 2명, 그래서 한 선생님이 역학과 파동을 맡으실 거고요. 나머지 한 선생님이 전자기를 맡으실 건데 2타임 들어가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담임을 맡으실 거고 나머지 한 타임은 부담임. 그리고 고급 과정은 3분이 보통 3분 혹은 2분이 들어가시는데 메인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은 밴드 라이브 그리고 동영상이 남아 있는데 사실 아이들은 특히 어릴수록 동영상 수업에 집중 못해요. 그래서 모르는 걸 질문하고 싶은데 온라인으로만 듣게 되면 질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복습용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피치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만 밴드를 듣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클리닉 물리 질문방을 운영을 합니다. 아이들은 특히 에센셜부터는 모르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고등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면 클리닉이 필요하고 그 클리닉은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남아서 선생님들과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에센셜반부터는 클리닉을 꼭 참여를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주 복습 테스트가 있습니다. 복습 테스트는 이제 저희가 학생들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어떤 시기에 어땠고 점수가 어땠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생들의 성장 과정과 그리고 개념 문항에 대한 그것도 따로 있거든요. 해서 아이들의 점수 분포를 보고 특정 시기가 어려웠다 혹은 특정 파트를 잘한다 하면 이런 걸 근거로 테마 수업에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해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학습 로드맵인데 보통 이제 수학은 되게 세팅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수학에 대한 정보를 정말 다양하게 얻으실 수 있는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저희 아이는 수학 어디까지 했는데 과학 언제부터 시작해요? 라는 표현이 정말 많아서 한번 넣어놨습니다. 예비 초육 이하는 비기닝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아이들이 표현을 모릅니다. 중등에서 쓰는 표현을 초등학교에서는 아예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아이들이 표현적인 접근이 되려면 예비 초육 이하에서 비기닝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중등과학이 선행입니다. 중등과학을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등과학은 굉장히 어려워요. 중등과학은 범위가 되게 넓고 중등에서는 외워야 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중등과학을 꼭 선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기닝으로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비 중1 그리고 중등 수학이 완료된 친구들은 브릿지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브릿지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브릿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적인 접근을 하거든요. 수학적인 접근을 하려면 브릿지 내용에서
적어도 삼각함수, 피타고라스 요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근해 공식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등 수학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비 중2는 말 그대로 에센셜 반부터 접근을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비 중2 에센셜은 1월 개강반은 천천히 나갈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정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에센셜 반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물론 당연히 브릿지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다만 브릿지부터 시작을 하면 8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신 휴강이 없어요. 내신 휴강이 없으면 솔직히 3주, 6주 날아가는 거거든요. 6주 날아가면 아이들한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에센셜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건 저희가 메이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저희 물리대 대비반 아카로도 물리 선생님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화학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학대회 연사 맡게 된 원희주 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간단하게 화학대의 필요성 제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비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이제 이상민 선생님께서도 따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질문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대회를 왜 해야 되냐를 항상 잘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항상 KMO랑 물리대회는 보통 영재고나 과고 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의뢰 당연히 하는 코스로 생각을 해주실 텐데 저한테 항상 질문이 많은 게 그럼 애들 안 그래도 로드가 빡센데 화학대회를 해야 되냐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그에 대한 이제 결과로 19년도는 이제 3,147명 정도 응시를 했었는데 해마다 응시 인원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의 약간 그런 화학대회를 꼭 할 필요가 없다는 니즈가 약간 반영된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수상 목적은 아니더라도 꼭 해야 된다. KMO랑 물리대회까지 한 욕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 근거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학원 영재학교 입시 데이터거든요. 입시 진단고사 데이터인데 제가 지금 박스 친 애들이 물리대회랑 KMO를 좀 열심히 하고 화학을 노베이스로 입반한 친구들의 데이터를 좀 가져왔어요. 보시면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응시 인원이 235명 정도? 누적 응시 인원이 그럴 거예요. 235명 중에서 가장 위의 친구는 물리 등수가 38등이에요. 굉장히 우수한 친구거든요, 사실. 근데 화학 등수 107등이고 중간에 있는 애도 59등에 107등이고 얘가 물리는 15등인데 화학은 119등이 기록된 친구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영재 학교라고 못하는데 영재반 입반을 했을 때 상위반에 배정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물리구력이나 저희도 KMO 구력권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위반에 배정을 된 친구들 주변을 보면은 보통 화홀대회를 조금이라도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화원화투까지는 개인적으로 단과를 들었거나 한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최상위반에서 수업을 했을 때 걔네들을 기준으로 잡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얘기한 단어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좀 깡따구가 있는 애들은 손 들고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당연히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런 친구가 사실 이런 친구들이 30명 있다면 한 명도 그렇게 질문 못 할 거예요. 좀 깡따구 있는 거 아니면은. 그리고 이때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서 계속 아는 척하면서 가면은 결국 화학 기본 개념을 채울 기회조차 없어져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때 또 개념 특강을 따로 깔거든요. 근데 하지만 상위반 학생들은 그거를 절대 등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구겨지거든요. 주변 애들이 너 기본반 듣냐? 약간 이런 분위기로밖에 흘러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애들도 항상 이런 학생이 나중에 어머니들이 저랑 상담 전화할 때 화학이 발목 잡을 줄 몰랐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념 수업만이라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 화홀대회에 대한. 네, 그럼 이제 화학대회 출제 비중 중에 과고나 영재고나 그런 입시 관련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 중에서 사실 한 40%가 채 되지 않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근데 지금 영재고나 과고에서 입시를 할 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모든 범위를 출제를 하게 돼요. 보통은 초등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초등까지 범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혼합물의 분리란 좀 애매한 단원을 빼놓고서는 이 정도가 다 화원화투에 들어가게 돼요. 확실히 하고 온 친구랑 안 하고 온 친구가 너무 베이스가 다른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재학교에서 이제 단골 소재로 지금 왼쪽에 보시는 무슨 암모니아 분수라는 소재가 2년에 한 번마다 출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단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화원투를 진행하고 온 학생들이 제가 가르쳤을 때는 이거 물에 암모니아가 녹으니까 압력차 때문에 올라가라고 한 줄만 설명해도 이렇게 넘어가요, 애들이.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온 학생들이 제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아니 암모니아가 왜 물에 녹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것까지는 화원에 대한 분자 구조를 선행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조차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개념 시간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 학생들한테는 외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때는.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 약간 저런 표정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암기야 결국? 화학은 생지랑 다를 게 없네? 다 암기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점 화학을 더 안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화원, 화투에 대한 이제 화학데이를 준비한 친구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단골 소재처럼 창의사고 문항이나 다양한 소재와 관련된 문항들을 처음 접했을 때 저렇게 결국 암기네라는 표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한 친구들은 제가 뭐 두세 줄만 설명을 해도 본인이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되겠네? 이러면서 구태여 암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물리대회와는 다르게 화학대회는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화학대회, 그 중등대회는 딱 하나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생들만 볼 수 있어요, 중등대회는. 그래서 사실 아직 옛날에 대한 컨셉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게 화학대회고, 그러면서 아직 복잡한 계산 문항에 대한 게 조금은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검자는 뭐 그냥 어려운 수식 보자마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얘네들은 그냥 하던 거니까 해요. 그냥 나 원래 중1 때부터 하던 거지 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뭐 서과형까지 생각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서과형은 사실 지금은 계산 문항의 비중이 화학 내에선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화학이라고 부를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수 단원에서 어렵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수식이나 그런 걸 갖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한정으로는 계산 문항도 굉장히 지금 중요시 되고 있다. 상위 학교를 노릴수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제가 이거는 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이어서 화학대회랑 관련 없이 한번 넣어본 건데 지금 뭐 현재 중1인데 영재학교 나오고 과고를 대비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사실 이거 빨간색 기준으로 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추천서는 이제 선생님이랑 관계를 원활하게 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를 전 굉장히 많이 추천합니다. 특히 과학 동아리, 실험 동아리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한 실험이기 때문에 되게 글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단순한 소재더라도 본인이 실험을 계획하면서 시행착오에 대한 게 정말 리얼하게 잘 녹아들기 때문에 정말 양질의 자소서가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사실 그 중간에 제가 만들기랑 실험 같은 것도 이 동아리에서 해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영재원을 제가 사실 조금 이렇게 X를 쳐놨거든요. 하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원해서 엄마 나 영재원 너무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야 요즘 영재원 해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가서 교수님이 뭐 얘기하는 거 듣고 활동지 그냥 쓰라는 거 쓰고 이렇게 나와서 나 영재원 했으니까 동아리 안 해야지 이러면서 하는 애들은 나중에 자소서가 개판입니다. 왜냐하면 영재원에서 한 건 교수님이 한 거지 걔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소재 내놔라 막 이러는데 이러면 진짜 나중에 답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영재원이 본인이 희망해서 한 게 아니라면 어차피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학원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진도로수가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영재원이. 그래서 본인이 희망해서 열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네, 비추드립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이런 건 당연히 읽으면 좋은데 네, 어디까지나 그냥 하면 좋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네, 그럼 필요성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이상민 선생님께서 저희 화학대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이어받은 아카로드 화학 담당 이상민입니다. 네. 앞에서 이주 팀장님이 화학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커리큘럼하고 교재, 어찌 보면 정말 더 중요한 아카로드만의 커리큘럼을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가 이번 1월에 개강하는 반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8월에 있는 화학대회를 대비하는 곳에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중학생 화학대회가 8월만 보다가 1차, 2차로 나뉘게 되면서 2월에도 한 번 더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학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커리큘럼에서는 화학 1, 화학 2를 각각 12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파이널을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학생이 화학 1이나 화학 2를 미리 들었다면은 여기서 화학 1까지 듣고 또 2월에 그 시험을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는 최종 목표는 2차 화학대회 입상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냐면요. 화학 1과 화학 2를 각각 12회씩 하게 되는데 올해 1월에 그러니까 내년 1월에 개강하는 수업의 좀 특이한 점은 저희가 화학 1, 2 개념 교재를 야심차게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월 수업부터는 개념 교재와 심화 교재를 저희가 직접 집필을 해가지고 오히려 최신 경향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파이널에서는 이제 화학 1, 2에서 배운 것들, 특히나 화학 2를 수강하고 있을 때는 화학 1에 배운 것들을 많이 까먹게 돼요. 그래가지고 파이널에서는 화학 1, 2를 아울러가지고 저희가 자체 교재 또 기출 문제하고 새롭게 문제들을 만들어서 최신 경향에 맞게 집필해가지고 또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업 시간을 봤을 때 일단 반 자체는 이제 두 가지 클래스가 있어요. 토요일 반이 있고 일요일 반이 있는데 토요일 반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상현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고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화학 1을 할 때는 화학 1 1교시 이상현 선생님, 2교시 이상현 선생님 제가 하게 되고 일요일 반 같은 경우는 1교시를 원희수 선생님, 강명수 선생님, 2교시를 강명수 선생님이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화학 1 진행을 12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화학 2에 들어가서는 화학 2에서도 마찬가지로 1교시, 2교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아이들이 화학 1, 2를 중학생 때 배우게 되면은 그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가면은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안 돼 있고 그냥 개념만 듣고 나서 나 이거 들었어 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오히려 화학 1, 2를 진짜 배울 때 좀 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기 위해서 클리닉 시간을 운영을 하면서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보충하고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녁에 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 화학 선생님들이시고요. 토요일 반은 저하고 이상현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고 일요일 반은 원희주 팀장님하고 강명수 선생님이 진행하는 이제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국중학생 화학대회 아카로드 화학에서 데뷔반 커리큘럼을 말씀드렸고요. Q&A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밤에, 그러니까 보통 이게 화학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물리 수업도 같이 듣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시부터 5시까지 화학 수업을 듣고 5시부터 9시까지 이제 물리 수업을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물리 수업을 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 10시부터 12시에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 거라서 그 사이의 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수업으로 채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국중학생화학대의 범위는 보통 화학 1, 화학 2와 일반 화학 내용을 조금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화학 내용은 저희가 교재에다 조금씩 첨가를 해가지고 가르칠 계획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 화학대회 대비반 커리큘럼 설명회를 화학대회 커리큘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